고혈압 환자 300만 명 시대. 성인 5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라는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실제 고혈압 환자들이 자신이 고혈압 환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장이나 뇌, 신장 등 여러 장기에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엔 별 증상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다시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유발하는 무서운 성인병입니다. 문제는 혈관.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혈액 부족으로 죽어가는 안구, 심장, 뇌. 혈압 환자인 줄은 병원에서도 몰랐어요. 갑자기 통증이 오더라고요. 졸지에 그러니까 정신도 없어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을 갉아먹는 살인자. 고혈압, 대안은 없는 걸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의 건강과 질병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큰 질병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당뇨, 그리고 또 하나는 고혈압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주위에들 많이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뇨와 고혈압의 공통점이 있는데 평상시에 관리만 잘 해준다면은 아무 일 없이 장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은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이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혈압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햇빛아이 한의원의 이항재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은 언제나 봐도 아주 푸근하십니다. 탤런트시죠? 최은숙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혈압이라는 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혈압이란? 네. 혈압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심장에서 밀어주는 힘과 혈관에 저항하는 힘과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심장이 막 힘을 내서 혈압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혈관이 노화가 되면서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액과 혈관의 문제가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의 기준은 우리가 최고 혈압이 140 이상, 예. 그리고 확장기 혈압, 낮은 혈압이 95 이상이면 고혈압 환자로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의학적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혈압이 높으셨다든가 어머님이 혈압이 높았을 때 그 유전적 요인을 받은 사람이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고혈압 환자 수가 90%에 이르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그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뭐 신장 질병이나 뭐 다른 대사증후군에 의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나머지가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가 보통 자각 증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 30대 중반이 넘을 때 가장 주로 오는 것이 이제 두통입니다. 예전엔 내가 머리가 안 아팠는데 예. 자꾸 두통이 생기고,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피로죠.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많이 풀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무겁고 몸이 무겁고, 이제 실제적으로 경증 고혈압으로 올라가면은 뒷목이 뻣뻣해지고 손발이 저리고 예. 또 가슴이 답답하고 예. 뭐 이러한 자각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증상들은 저희들이 가끔 느끼거든요. 고혈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조 증상 외에는 예.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냥 나는 요즘 필요한데 건강검진이나 받아볼까 하셔서 오셔서 예. 그때 선생님은 혈압이 지금 정상 혈압보다 높으십니다 라고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5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 혹시 당신은? 글쎄 조금 높은 것 같긴 하지만 뭐 별 관심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수치는 알고 있지를 않아요. 그때만 보고 내가 이 정도구나 하는 것만 알고 있지. 글쎄 관심 있는데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는데요. 사회에 만연돼 있는 혈압 불감증. 증상이 없다. 그래서 방치한다. 고혈압보다 심각한 것이 바로 합병증. 뇌졸중, 실명, 심장마비, 신부전증, 족부괴사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고혈압이라는 게 혈관이 문제입니까? 혈액이 문제입니까? 고혈압은 혈관과 혈액의 동시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혈압을 높이는 ACE 변환 효소와 혈압을 낮춰주는 바릴티로신이라는 효소가 같이 병존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90% 이상의 본체성 고혈압 환자분들은 젊을 때부터 어떤 원인인지 모르게 그 혈압을 낮춰주는 바릴티로신이라는 효소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얘기죠. 최근에 제기된 그 혈압의 높아져가는 원인에 대해서 이 바릴티로신의 물질이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요즘에는 이 혈압의 치료를 바로 이러한 방면에서 찾아보는 시도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릴티로신 그 효소가 생성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강하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고요. 그것은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노화 과정과 함께 이제 지속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가장 문제가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고, 그리고 짜게 먹는 음식, 염분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다들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심각하게 생각들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료를 안 하고 계속 방치해두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고혈압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 동맥경화가 진전이 되고, 그러한 동맥경화가 뇌 쪽으로 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뇌졸중, 중풍이 되고, 이제 심장 쪽으로 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되는 것이고, 이제 심장 쪽으로 오면 만성 신부전에 이르게 돼서 평생 혈액 투석기를 달고 살아야 되고, 눈으로 오면 이제 영구적인 실명을 하게 되는 위험스러운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고혈압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뭐 체질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좀 따로 있는 겁니까? 노령화와 나이를 먹는 것과 가장 관계가 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사 일을 하는 여성분들보다 스트레스도 많고 뭐 술, 담배도 하시니까 그분들이 높고, 그리고 가족 가운데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이 계시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고혈압의 원인에 대해서 좀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치료 방법이 어떤 건지 알아봐야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고혈압을 치료 방법은 저희가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제일 먼저는 이제 짜게 드시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식이요법을 그렇게 권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 빠질 수 없게 운동 처방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심폐순환기를 이렇게 꾸준히 힘을 유지시켜 주도록 오래 달리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오래 걷기라든지 이런 운동요법을 권하고, 그리고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고혈압, 문제는 혈액은 물론 혈관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엔 혈관을 수축하게 하는 ACE 효소와 혈관을 이완하게 만드는 바릴티로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노화와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바릴티로신이 생성이 안 돼 혈관이 줄어들기만 하고 이완이 안 돼서 생기는 것이 바로 고혈압이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현재 약물과 수술, 운동요법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이 약물요법. 약물요법은 혈관 확장제를 공급함으로써 혈관을 인위적으로 이완시켜주는 방법으로 계속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의학계에서는 천연 상태에서 바릴티로신을 공급할 수 있는 원료를 찾아 나섰다. 그 결과 삼치와 도미 등 어패류에 바릴티로신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바릴티로신을 함유한 것이 바로 정어리. 천연물질에서 혈관을 이완시켜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한 것이다. 바릴티로신을 자연 성분에서 보충해주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한 결과 등푸른 생선의 일종인 정어리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혈압 조절에는 신선한 정어리 붉은 근육질이 가장 유용하다는 새로운 학설이 국제고혈압학회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연물질 상태에서 이게 바릴티로신 효소를 찾다 보니까 등푸른 생선, 우리가 그동안 조금 우습게 봤던 정어리, 정어리가 이렇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정어리. 이야. 원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정어리가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그렇게 좋은 겁니까? 고혈압. 이제 에스키모인들은 그 추운 지방에 살면서도 고혈압 환자가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 이 사람들은 그 추운 지방에 채소도 없죠. 야채도 안 먹으면 어떻게 혈압을 유지할까?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주식이 바로 등푸른 생선이었어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 그렇게 의학적 주제로 등장한 다음에 이 고혈압에 대한 그 혈압 강화 작용,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게 바로 정어리. 정어리 중에서도 정어리의 살 중에서도 그 붉은 살. 우리가 회를 먹을 때 회 그 흰 살이 있고 붉은 살 살짝 올려 있는 회들 있죠. 그 살에서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혈압을 낮춰주는 물질인 바릴 티로신이 많이 함유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어리는 등푸른 생선 중에서 우리가 이제 등푸른 생선하면 고등어도 있고 삼치도 있고 꽁치도 있는데 그 다른 것은 그런 어류들이 어릴 때는 식물성 플랑크톤만 먹다가 이게 이제 커가면서 동물성 플랑크톤도 같이 먹어요. 뭐 작은 물고기도 잡아먹고. 근데 정어리는 유일하게 죽을 때까지 식물성 플랑크톤만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닷속을 헤엄치니까 거기에 이제 하얀 근육이 아닌 그 붉은 근육에 혈압 강화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한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러니까 정어리가 정말 혈압에 좋은 생선이군요. 근데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어리 먹읍시다 이제. 혈압에 좋으려면 하루에 이거 몇 마리나 먹어야 됩니까? 한 3,000마리는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마리 드시는 그러니까 정어리 중에서도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정어리 3마리도 힘든데. 정어리 중에서도 그 빨간 살만 먹어야 되니까 많은 양을 먹어야겠죠. 바다에 사는 고래도 하루에 3,000마리 못 먹겠네, 그죠? 야,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좋아도. 정어리로 혈압을 치료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정어리 펩타이드는 정어리 육질을 가수분해서 얻은 혈관 확장용 천연 기능성 물질로서 강암 및 혈관 강화제로 특허를 획득하고 권위 있는 암스테르담과 시카고 국제 고혈압 학회를 통해 그 효과가 널리 소개돼 주목받고 있다. 우리 몸속의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하루에 7만 톤이나 되는 혈액을 혈관을 통해 신체 곳곳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고 혈관이 굳어져가는 현상을 막고 원래 혈관 기능을 되찾게 하는 방법이 체내에 바릴 티로신을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정어리 펩타이드의 주성분은 바로 그 바릴 티로신으로 일정 기간 섭취하면 혈관의 본래 기능을 찾게 해서 높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혈압 환자들의 경우에도 혈압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어리 펩타이드의 혈압 강화 원리는 간단하다. 수축된 혈관에 바릴 티로신을 공급해 혈관을 본래 형태로 이완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 체지방 저하, 각종 미네랄 흡수 촉진 및 호르몬 분비 효과가 탁월하다. 실제 토끼기에 투입하고 20분 후 그리고 40분 후 혈관이 확장되는 것이 눈으로 확인됐다. 인체 실험. 4주 동안 정상 혈압자 9명과 경증 고혈압자 10명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한 결과 145, 95였던 높은 혈압이 4주간 섭취 후 평균 120, 80으로 떨어지는 게 확인됐다. 또한 4주 후 더 이상 섭취하지 않아도 혈압이 정상 유지됨이 밝혀졌다. 경증 고혈압인 경우 4주 정도의 섭취로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중증 환자가 갑자기 혈압약의 복용을 끊었을 경우에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는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약과 함께 4주 이상 일정 기간 섭취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나만 씨는 유난히 운동을 좋아했다. 못하는 운동이 없는 만능 스포츠맨으로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다.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운동 많이 했죠. 이것은 배구 했던 거고요. 배드민턴 한 25년이나 쳤어요. 운동뿐만이 아니었다. 건강을 위해 술, 담배도 일절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운동하는데 가슴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싶어서 과거에는 뭐 전혀 혈압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었고 또 뭐 술, 담배 뭐 일절 그건 하지 않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죠. 고혈압에다 협심증이라고 그래요. 고혈압으로 인한 협심증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굉장히 당황했죠. 왜냐면 과거에 그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그렇지 않는데 전혀 갑자기 그러니까 아주 내 스스로 놀랬죠. 그러다 주위의 권유로 정어리 펩타이드를 먹기 시작했다. 먹어봐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럼 한번 먹어보자고. 설마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혈압을 체크했다. 먹은 대로
계속해서 체크를 했어요.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야 좋은지 나쁜지 알 거 아니에요. 먼저보다는 굉장히 혈압이 내려갔죠. 일정 수준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왜냐면 혈압은 높았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심장병 환자들은 언제 어떻게 들는지 모르니까 비상시에 혀 밑에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걸 먹고 난 이후부터는 그걸 먹은 예가 없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4주 만에 이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혈압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세계 고혈압 학회에서 검증이 됐다는 얘기죠. 이야, 이 정어리 펩타이드가 정말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아까 혈압을 낮추는 효소인 바릴 티로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어리 펩타이드가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고혈압에 효과가 있군요. 예, 그래서 이것이 보면 우리가 기존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것과 달리 동맥 혈관이 자연스럽게 이완과 수축을 할 수 있도록 혈관의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수축기 혈압이 145 정도 되시고 이완기 혈압이 95 정도 되시는 그런 분들이 4주간 정어리 펩타이드를 복용하셨을 때 정상 혈압, 수축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 수준으로 회복되시는 게 확인되었고 복용하시고 나서 복용을 끊은 후에도 일정 기간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시는 게 관찰됐는데 그것은 우리 바릴 티로신이라는 물질이 없었던 물질이 아니고 몸에 이미 있었던 물질이고 그러한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혈관에 그 수축과 이완하는 그런 탄력적인 작용을 회복시켜서 자연스럽게 혈압을 내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고혈압 환자, 그러니까 좀 심하신 분이나 좀 덜 심하신 분도 모든 분들이 4주면은 이런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증 고혈압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30에서 90 정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4주 정도 드시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혈압약을 같이 복용하시는 중증 고혈압 환자분들은 그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시면서 경과를 보시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60세인 김영자 씨. 고혈압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밟았었다. 늘 두통이 왔었죠. 혈압 관계는 전혀 모르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계속 머리가 아픈 것 같다 싶어서 계속 두통약만 하여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위암 수술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굉장히 큰 고혈압 환자인 줄 그때 아는 거죠. 너무 무심했다. 게다가 항암 치료도 힘들다고 했다. 5번째 맞으러 갔는데 도저히 이제 그 항암을 더 투여를 못 하겠다. 왜냐면은 콩팥이 이제 망가져 간대요. 근데 혈압이 너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가지고 퇴원을 했죠. 암의 혈압까지. 너무도 힘든 그때 정어리 펩타이드를 만났다. 빈혈이 너무 심했어요. 잠을 안 재워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24시간을. 그냥 남이 다 자는 밤에 그냥 혼자 꼭 미친 사람처럼 밖에 나가서 기어다니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러한 증상들이 이제 제 환자의 느낌으로 조금씩 이게 개선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줄기차게 먹은 거예요, 저걸. 한 달 후에는 이제 내가 그 혈압에 대한 걸 전혀 문제를 안 느끼니까 반알로 그렇게 먹다가 이제 일주일에 반알을 먹다가 그냥 한 2달인가를 같이 병행하다가 끊었어요. 정말 너무 좋아요, 이제는. 너무 좋아가지고. 암과 고혈압과의 생명을 내건 싸움. 정말 힘들었던 날들이었다. 지난 생각은 너무 힘들었다. 정말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지금 이렇게 살아서 내가 움직이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에게 이렇게 먹게 해주신 분 그분한테 너무 감사해서 정말 아니 내 맘대로 이 손도 안 움직이지 발도 안 움직이지 말도 그냥 뭐 하지
졸지에 그러니까 정신도 없어요. 그냥 활기차고 막 그러던 사람이 하루 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아,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냥.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니까 에이 밑에 뭐야 본다고 그냥 한번 먹었더니 한 2주 되니까 아유 멀쩡하게 이게 돌아오더라고. 나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뭐 제2의 삶을 사는 건데 어찌됐건 이 혈압은 평소에 그 건강할 때 지켜주는 게 상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사실 저 고혈압이 말이죠. 이게 당해보신 분들이 이게 큰 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뭐 혈압 정도야 하고 이게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나중에 큰일을 당하는 합병증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저 한국인의 건강과 질병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프로그램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